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원래 수요일에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책별님들께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화요일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은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 나태주 시인의 산문집입니다. 출판사 서울문화사. 그럼 시작할게요.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한 사람. 당신을 생각한다. 아니, 여러 사람이라고 해도 좋겠다. 당신은 눈이 맑고 귀가 선한 사람이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고 아직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세상살이에 서툰 사람이다. 사는 일에 대하여 막막한 심정을 지닌 사람이다. 당신을 위해서 한 권의 책을 쓰려고 그런다. 인생과 사랑과 행복에 관한 책이다. 언제나 책을 쓸 때는 막막한 심정이 앞선다. 이 책을 끝까지 쓸 수 있을 것인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내가 먼저 자신감이 없는 마음이다. 내 나이 어느새 75. 어쩌다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늙어버렸다. 그러므로 살아오면서 듣고 보고 경험한 일들이 제법 많았노라고 말할 수 있겠다. 바로 그것을 바탕으로 글을 써보려고 그런다. 결코 큰 이야기가 아니다. 먼 이야기도 아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한 이야기들이다. 사소한 이야기들이다. 우리의 말에 소주 한 잔에 눈물 난다는 말이 있지만 작은 일이 큰일이고 소중한 일이다. 나의 이야기도 있겠지만 남의 이야기도 있을 것이다. 눈이 맑고 귀가 선한 사람이여,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라. 내가 이 책을 끝까지 다 쓸 수 있도록 그대가 좀 도와주시라. 과분한 사람. 오래전 어떤 결혼식장에서 들은 이야기다. 하객석에 앉아서 주례가 하는 주례사를 듣고 있었을 것이다. 무심히 주례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주례의 말 속에서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것은 피천득 선생에 대한 이야기였다. 피천득 선생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억해주는 유명한 수필가다. 아름다운 시도 여러 편 쓰신 시인이기도 하다. 피 선생은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기도 했는데 주례를 보는 분이 바로 피 선생의 대학교 제자라고 했다. 피천득 선생의 말년의 이야기라고 한다. 해마다 정초가 되면 제자들이 모여 선생께 세배를 가곤 했다고 그런다. 90이 넘은 스승에 7순이 넘은 제자들이다. 세배를 드린 자리에서 제자들이 물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그렇게 사모님하고도 잘 지내시고 자식들도 잘 기를 수 있는지요? 피 선생은 망설임 없이 짧은 말 한마디로 대답했다. 그거야 집사람이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고 아이들이 또 나한테 과분한 아이들이라 그렇지. 과분한 사람? 과분한 자식? 잠시 어리둥절해하는 제자들에게 피 선생이 설명을 해주었다고 한다. 생각들 해보게. 나 같은 사람과 평생을 살아주는 집사람이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 아닌가? 나한테 넘치는 사람이란 뜻이지. 자식들도 그래. 나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나한테는 과분하게 공부도 잘하고 자기 일들을 잘해주는 자식들이 아닌가. 듣고 있던 제자들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라. 그리고 과분한 자식이라. 평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나보다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과분한 사람이라 여기지 않는다. 더욱이 가족 관계는 그렇다. 오히려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잘했는데, 다른 식구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우리 집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원망하기도 한다. 상대방을 과분한 사람이라고 여김은 나의 겸손이고 상대방을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김은 나의 오만이다. 여기에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이 있지 않나 싶다. 상대방을 과분한 사람이라고 여길 때 내가 저절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상대방을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길 때 나 또한 저절로 불행한 사람이 된다. 그 뒤로는 나도 누군가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맡게 되면 이 이야기를 빠짐없이 들려준다. 부디 다른 사람을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지 말자. 상대방을 나보다 나은 사람, 과분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자. 나 자신이 이런 좋은 말씀을 보다 일찍 알았더라면 젊은 시절 아내에게 좀 더 잘해주었을 것이고 자식들에게 더 잘해주는 아빠가 되었을 텐데 너무 늦게 알아 아쉬운 마음이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행복도 학습이다. 나는 그동안 행복이란 제목으로 여러 편의 시를 쓴 적이 있다. 그 가운데 한 편을 적어보면 이러하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나태주 행복. 나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런 것을 알았던 사람은 아니다. 나이 들어서 삶이 영 안 풀리고 고달프다고 여겨질 때 아내랑 함께 마을길을 산책하던 날이 많았다. 1시간이나 2시간 산책을 하다 보면 몸이 지치고 쉬고 싶어진다. 그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 여보, 이반 우리 집으로 돌아갑시다. 그때 발길을 돌리며 생각해 본다. 아, 이런 때 우리의 집이 없었다면 어찌했을까? 갑자기 우리 집이 고마워지고 그리워진다. 결코 좋은 집이 아니다. 지은 지 이미 20년도 넘는 시골 도시 구석에 있는 낡은 아파트다. 정말 이런 때는 아파트의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다. 다만 그 아파트가 내 것이냐 아니냐만 중요하고 내가 돌아가 쉬고 싶은 공간이냐 아니냐만이 중요하다. 집에 가면 무엇이 있는가? 낡은 옷과 낡은 신발이 있을 뿐이고 내가 쓰던 낡은 물건들이 있을 뿐이다. 아, 그렇구나. 낡은 것들만이 오직 나의 것이구나. 좋은 것들, 새 것들은 모두 가게나 백화점에 있는 것들이구나. 여기에서 하나의 자성의 시간이 온다. 작지만 고마운 깨달음이요. 개한 마음의 눈뜸이다. 이쯤에서 생성된 것이 위의 시다. 어떠신가? 당신은 이미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저녁 때가 언제인가? 하루 중 취약한 시간이다. 지치고 힘들어 쉬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시간이다. 누구에게나 그런 저녁 때는 있게 마련이다. 그런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진정 눈물겹도록 고마운 일이다. 그 이하의 문장도 마찬가지다. 힘들 때는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볼 때이다. 그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용기요 감사다. 어떠신가? 그 사람이 가족이 아닐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를 생각한다면 참 좋을 것이다. 외로울 때도 그렇다. 누구나 외로울 때가 있게 마련이다. 그때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행복의 한 항목이 되어줄 것이다. 여기서 노래는 다만 노래만이 아니라 모든 문화적인 요인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것이 진정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다.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불행해지는 것이다. 에리 프롬 같은 사람은 사랑도 학습이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공부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렇다면 행복도 학습이다. 우리는 기꺼이 행복을 학습하고 연습하고 스스로 준비할 일이다. 우리는 지금 충분히 잘 사는 사람들이다. 잘 산다는 것을 모르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오늘 행복한 사람들이다.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나는 불행하다. 혼자만 고집 부리고 억지를 부릴 까닭이 없다. 여기까지 제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나태주 시인의 산문집에서 2편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